구독, 좋아요. 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나경원 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나경원 의원이 좀 주목받는 상황이 됐어요. 자, 나경원 의원의 페북 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페북에 자, 이제 이 쿠팡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쿠팡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이런 거를 페북에 올렸어요. 자, 8일이죠, 저게. 이틀, 지금 10일이니까 이제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종교 탄압,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드잡, 공격이죠.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 결국 미국의 신국방 전략에서 핵우산이 제외됐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의 저 지적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오선 의원답고요. 판사 출신답게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지적이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 탄압. 예. 저 이 얘기는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이재명이 작년 8월에 미국 갔을 때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한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딱 올렸죠. 지금 한국에서 혁명이나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때 얼마나 놀랐어요. 레볼루션, 퍼지.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이게 갑자기 정상회담 몇 시간 앞두고 이게 웬글이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느냐. 오산이라든가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또 그와 함께 당시 개신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집을 아침에 변호인도 없이 특검이 들이쳐가지고 해병대 특검에서 조사를 한 거. 그다음에 뭐 순복음교회도 조사하고 그때 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그 혁명도 아니고 숙청도 아니고 뭐 구구절절 설명을 했더니 그렇지 오해죠 라고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그때 벌써 종교 탄압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모스탄, 지금 이름 좀 많이 잊어버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 국무부 대사 이분이 또 한국에 와서 교회를 돌면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문제, 이 문제가 있다,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또 뭐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기소. 자, 그게 다 종교 탄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JD 벤스가 김민석 만나서 아니 쿠팡 문제,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기소 문제, 이거 괜찮은 거냐? 근데 뭐 김민석은 여러 가지로 좋게 포장해서 말했대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했다 그랬잖아요. 네. 나 의원이 종교 탄압이다. 여기에다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드잡이다. 드잡이란 말이 뭐예요? 멱살잡이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화인코도 아침에 쭉 얘기하더만 제이슨 고문이 미 국무부에서도 아주 요직을 지냈고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대사도 지낸 사람인데 쿠팡이 지금 23일 날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네.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나가서 증언을 하게 돼 있고 미국의 여야 하원 의원들이 맹공격을 할 거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재명이 한 발언, 또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가 한 발언, 이것들도 다 공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쿠팡이 지금 1월 4일 날 소환장 받고 일주일 사이에 저는 모든 자료를 미국 하원에 냈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도 뭐 367만 건의 자료가 유출됐고 그거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국장이. 네.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조회한 거를 한 건으로 친다? 조회하고 유출이 같습니까? 저는 내가 과학기술자는 아니지만 조회와 유출은 다른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국어사전적으로도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정통부의 간부가 3,367만 건의 유출이 있었다고 쿠팡을 공격하더라. 미국 의회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 하겠죠. 로저스 씨, 로저스 대표. 당신 영어로 얘기해봐. 그게 조회가 유출하고 같은 말입니까? 아니, 그럴 거 아니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한국 조야가 가볍게 보고 있다. 한국의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한미 특별 법안만 처리되면 끝이야. 김민석 총리 그 말이 100% 옳아요. 둘이 아주 맞장구를 쳤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도 같은 시각이겠는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훨씬 더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이재명은 또 국회가 입법을 제때 안 해줘가지고 내가 국제적인 문제에 대처를 못한다. 그 누구 탓을 한 거예요? 아니 한국 국회를 이끄는 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당의 정청래 대표와 자기가 그 비명 행사시켜가지고 임명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석 달째 그 법안 통과를 안 시켜서 생긴 위기를 이제 와서는 또 정청래 밉다고 정청래를 정치적 공격에 빠뜨리자고 국회가 안 도와줘서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서 벌어지는 쿠팡에 대한 일과 미국이 조만간 손보겠다는 쿠팡에서 일과 아니 너무 딴 세상 아닙니까 이거? 라고 한다면 네. 나경원 의원의 두 번째 지적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드잡이다. 멱살잡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나경원 의원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지 않고 자기가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쿠팡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지적이 틀린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한번 좀 네. 여쭤보고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종교 탄압 문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압축적으로 쓴 것도 그렇고 쿠팡 문제는 워낙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됐으니까. 그런데 중국과의 이 밀착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논의에서는 이 통상 또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계속 중국 문제가 친중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인들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든 정치인들이 중국과의 관계에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저렇게 완전히 지금 신뢰를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 과도한 밀착 문제다. 이걸 아주 이 중요한 종교 탄압 순서로 볼 때도 중요한 순서로 배치를 했어요.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세요?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예. 대만 문제를 중국의 국내 문제 내정으로 몰아준 셰셰 발언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양안 문제가 어떻게 중국 내정입니까? 그건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대만이 중국의 일부입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네. 국제사회에서 물론 한국도 중국과 수교하고 있고 미국도 1970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나 한국이 과거 역대 정부가 중국을 대륙의 유일한 대만까지를 포함한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잖아요. 네, 네. 특히 경제 안보 문제와 연결해서 볼 때 중국이 대만을 언젠가는 합쳐야 될 내 땅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재명이 저번에 중국 가서 또 그 가기 전에 그 관영 CCTV라든가 신화통신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중국의 내정이에요. 그러면서 세시의 발언을 왜 말했어요? 대선 때 그랬잖아요. 왜 그 골치 아프게 그 문제에 끼어듭니까?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그게 무슨 얘기냐? 듣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배꼽을 잡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셰셰가 물론 중국말로 본토에서도 셰셰라고 하면 알아듣고 타이완 가도 셰셰라고 하면 알아는 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할 문제냐는 거예요. 그걸 중국의 내정 문제로 몰아줬다는 표현은 그건 국제법상으로나 국제 정치 역학적으로나 대만 문제는 민감한 문제.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두 번째, 하나의 중국. 자, 하나의 중국은요. 노태우가 그 아들이 지금 뭐 그 덕분에 그 중국 대사 가 있지만 보수 인사이면서도 네. 아니 하나의 중국이라고 우리가 그 물론 그 한중 수교할 때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유일한 하나의 정부가 중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대만과도 관련을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미국의 입장에 서서 대만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중국 그 방문하기 앞서 가지고 중국 매체들하고 인터뷰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일관되게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거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예.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것도 굉장히 지금 한미 관계에 네. 미리 지금 밀착하고 양안 문제 특히 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공 문제에 단호히 맞서는 쪽으로 지금 이번에 일본 총선 압승하고 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한국만 따로 다른 쪽의 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한미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SNS에서 조목조목 했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역시 5선 국회의원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깜빡 하신 좋아요로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꾹 누르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나원 문제 그래서 하나만 더 좀 살펴볼게요. 이 나경원 의원의 페북글이 있고 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민석 이 총리와 아주 격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왔어요.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좀 격론의 장면들 우리는 봤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장면을 또 이제 봤는데 김민석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쿠팡의 로비스트를 한 분들이 할 법한 이야기는 하다 하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얘기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로비스트처럼 이야기했어요. 쿠팡의 로비스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쿠팡과 관련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한미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청구서 미국이 보낸 청구서를 경고로 보냈는데 이 총리는 러브레터로 읽고 있는 것이냐 심각한 외교 난독증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의 특히나 쿠팡의 로비스트라고 저렇게 공격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나 의원이 먼저 성공을 잘했죠. 뭐라고 했냐면 김 총리는 한 라인 운운하더니 벤스 부통령의 우회적 불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25% 관세 폭탄을 맞았다. 아픈 얘기죠. 첫 번째 한 라인 운운했죠. 네. JD 벤스가 핸드폰 번호 적어줬다. 자기 번호만 적어준 게 아니라 백악관 부안보보좌관의 전화번호까지 적어주더라. 45년 만에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이런 외교적 새 역사를 쓴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이틀 있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해찬 상가에 가가지고 상주라고 앉아있는 그 김민석을 향해서 형님 트럼프가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점점점. 아니 김민석 보고 좀 따져보지. 아니 어준 보고 김어준 보고 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대한민국 국무총리이고 임마 내가 낯살도 너보다 더 먹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나?
나는 김민석이 그 이후에 김어준한테 항의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런데 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선 의원이 나이도 같아요. 김민석은 사회학과 나왔고 저 나경원 의원 서울 법대 나왔습니다. 네. 나이도 동갑이고 이물없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우회적 불만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 자, 김민석이 뭐라 그랬어요? 벤스를 만났더니 소년보호 복사 문제, 기소 문제, 구속 기소 문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오해가 있으면 좀 풀어달라. 충분히 좀 관리해달라고 하더라. 김민석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설사 그렇게 얘기했다 쳐도 그 말 속에 국무총리식이나 돼가지고 미국에서 무슨 럿거스대 가가지고 그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땄다면서요. 그 영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언더스탠드하고 잘 매니지 해달라는 말을 그 못 알아듣습니까? JD 벤스가 그러면 자 미스터 킴 나 당신한테 경고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는데 그런 말 없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딱 3일인가 있다가 그걸 뭐 김민석이 한국 기자들한테 가서는 그 오해를 잘 풀어달라고 관리 잘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JD 벤스가 김민석에게 심각하게 경고했다 그랬어요. 어떤 보도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한 얘기 25% 관세 폭탄을 맞았다. 달리 말해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죠. 당신 뒤통수 쳐맞았잖아.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품격 있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한 라인 운운하더니 벤스 부통령의 우회적 불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25% 관세 폭탄을 맞았다.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랬더니 김민석이 괜히 혼자 부르르 떨면서 쿠팡의 로비스트를 한 분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이긴 하나 아니 쿠팡의 로비스트를 뭐 자기가 만나봤어요? 그거 다 보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추측이잖아 추측. 그리고 대한민국 5선 국회의원 보고 쿠팡 로비스트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당신 비정상이야.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비정상이에요? 이런 질문도 5선의 야당 국회의원이 총리를 상대로 못합니까? 이 대화에 어디에 나경원 의원이 쿠팡 로비스트처럼 행동한 게 있어요. 쿠팡의 로비스트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들어도 저런 좀 그 뭐 혹시 나경원 의원이 쿠팡 돈 좀 받았나? 라고 의심할 만한 무슨 과도한 발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재발절인 듯이 쿠팡의 로비스트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아니 졸지에 제대로 얘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비정상 의원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 총리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어따 대고 능구렁이라고 하다니 당장 무슨 인신모독을 사과해라. 하루 지나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김 총리한테 또 김민석한테 그랬잖아요. 박충권 의원한테 네. 사과할 뜻이 없냐. 살북자 출신이고 자기는 운동권 대부였던 사람인데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나 사과 못합니다. 또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과연 정도를 벗어나서 지나친 얘기를 했는가 따져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의 전투력은 우리가 이미 좀 잘 알고 있죠. 김민석 총리와 한번 세게 또 붙었는데 아주 직격을 사실은 말 자체는 거칠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 자체는 아주 정밀하게 써서 타격을 했는데 아픈 곳을 때리니까 김민석이 결국은 쿠팡의 로비스트라는 말을 꺼내서 정치적으로 발작 증세 비슷한 그런 비슷한 용어를 써야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증세의 또 정황을 보이네요. 그 장면 봤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